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6회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6회 시험을 좀 치시면서 내가 좀 문제가 이제 잘 풀리네 이런 생각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6회는 제가 다소 조금 난이도를 좀 한번 조금 더 5회보다 약간 더 한번 좀 낮춰봤고요. 7회부터는 또다시 빡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연 내가 물결을 이렇게 타는지 안 타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화 문제가 좀 몇 개 정도 약간 좀 까다롭다 이렇게 좀 되시는 분들은 그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말이죠. 그럼 1번에 그렇죠? 정복전쟁, 영토 확장 맞는 말이고, 율령반포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상속, 왕위 계승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요건 강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맹왕국 이런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요 정도 수준이나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으로 갑니다. 가야 연맹이 육가야가 왜 중앙집권 국가가 되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체제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더는 신라하고 백제 이 사이에서 전쟁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앙집권의 틀을 다듬고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골품제는 신라 내용이죠. 자, 이번에 여러 소국이 독재적 기반을 유지해. 그렇죠. 요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왜 잦은 치부로 해서 지배를 분산해서 요건 아닌 것 같고, 그죠? 폐쇄적이다. 이런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2번이 제일 올바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이 지는 한계점을 좀 물어봤으니까, 기억, 통일 과정에서 외세를 이용했다.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통일을 할 때 나당 전쟁을 했다. 요거는 또 의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에 한정된 통일이다. 대동강부터 해서 원산만까지였죠. 원산만까지. 그래서 위쪽에는 당나라한테 뺏겼는데 나중에 이 위쪽에 나중에 가서 발해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배웠고, 자, 그럼 당과의 대립을 통해서 얻어낸 통일. 요거는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신라는 고구려 부운동, 그렇죠. 보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원했다. 그죠? 그래서 금마저의 안승이 보덕국 세울 때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두 가지, 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에 자,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물어봤는데, 비변사는 본래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기구였는데 서인과 남 등의 집권 세력은 비변사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를 이끌어갔다. 이에 따라 비변사는 최고 통치기구 역할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왕권도 약화가 되고 순수한 의정부의 기능도 약화가 되는 것이고 육조의 기능도 약화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숫자보다 훨씬 더 인원이 늘어나게 되죠. 비변사의 그런 숫자가. 그러니까 의정부의 기능과 육조의 기능 이런 것들은 좀 약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의정부 폐지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그죠? 환국 이것도 말이 안 되고, 5위 체제가 갖추었다. 원래 5위로 출발을 좀 했었죠. 육조의 기능이 약화됐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한번 가세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과 관련 있는 그런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고 했습니다. 신라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벌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였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들어보셨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지증왕이 500년에 집권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증왕 13년은 512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롤링 중에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로 1905년이었죠. 2월 22일 날 이때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자기 땅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락 안 받고 좀 하는 거니까 좀 심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시마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시마네현 고시 40호. 그 다음에 이거는 1900년에 10월 25일 날 고종이 발표했던 칙령 41호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독도에 대한 내용이고, 기억과 디귿 이 두 가지는 1909년에 나오는 간도협약이나 1712년에 숙종 때 나오는 이런 백두산 정계비 이런 것들은 간도 땅하고 또 관계가 되겠죠. 정답을 찾아보면은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대한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6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역사신문에 기억에 들어갈 애국개몽운동단체. 자, 여기에서 이런 게 힌트로 나왔네요. 그죠? 애국개몽운동단체 이렇게 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풀어서 보겠습니다. 애국개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회, 두 번째 헌정연구회, 세 번째 대한자강회, 자, 네 번째 대한협회, 마지막 신민회.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요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비밀결사라고 하는 좀 특이한 그런 형식을 좀 취하는 그런 단체. 이게 신민회인데 보안회가 황무지 개강권 일본이 달라고 하는 거. 그죠? 황무지에 대한 개강권에 대한 요거에 대한 반대. 그죠? 요거에 대한 반대. 이게 보안회였고 그래서 일본이 황무지 개간 안 할 테니까 너희도 해산해라 해서 보안회 해산되었죠. 목적을 달성하고 해체가 됐습니다. 헌정연구회는 헌자가 입헌군주제 할 때 헌자죠. 그래서 요거는 입헌군주제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다 보시면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독립협회 멤버들이 여기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헌정연구회가 또 대한자강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이거와 관계되는 거를 반대했죠. 하다가 결국 해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럼 대한협회는 일반적인 또 그런 형태 그런 거니까 뭐 특별하게 없고요. 자, 신민회 같은 경우가 바로 비밀결사단체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1번 맞는 말이고요. 그죠? 이번에 오산학교의 초대 교장이 바로 이승훈이죠. 이승훈이고 그 다음에 대성학교 초대 교장이 또 안창호가 되겠습니다. 그죠?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에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와 태극서관, 출판사를 운영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거 말고 또 기억을 좀 해야 되는 신문 2가지가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에 나중에 기자에서 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장지연이죠. 장지연의 신랴 방송대국 이런 작품 여기에 실리는데 장지연도 여기 멤버가 되겠습니다. 장지연.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의 주보였던 양기탁, 그렇죠? 이런 사람. 양기탁이 국채보상운동, 요거를 모금 활동을 했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의병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재를 상당히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연재를 좀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에 입헌의회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주장을 좀 하는 형태의 정부다라고 하는 거를 기관이다, 애국개몽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신민회는 나중에 105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해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그죠?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요거는 공화정체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3.1운동에 대한 순서도를 과연 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게 1919년 2월 8일 날. 자,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였죠. 민족 자결주의 요거였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영향 주게 되는 게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태화관에서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언서를 이걸 탑골공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만세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19년 9월 달이 되면은 임시정부 3개가 한 곳으로 또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하이 지역으로. 그죠?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잡으면은 기억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디귿이고, 그 다음에 리을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순서 잡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8번 보니까 총선거는 지금 5월 10일이다 이런 말이 좀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게 바로 국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주관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좀 띠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50 총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5월 10일 총선거는 남북한 총선거가 아니라 북한 아니죠. 남한만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보통, 평등 이런 선거다. 그러니까 이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자도 당연히 같이 차별 안 받고 이런 것도 했다 보시면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김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선거는요. 여기서는 재헌의회를 뽑는 겁니다. 재헌국회. 임기 2년에 재헌국회, 헌법 만든 재헌국회를 뽑는 거지 대통령과 부통령 뽑는 거는 나중에 7월 말에 이런 것들을 좀 뽑는다라고 하는 거고 초대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승만이었고 그 다음 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시영 이런 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예 틀렸고요. 미소공동위원회는 요거 이제 46년에 한 번, 47년에 한 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 거니까 요거는 이미 이거 두 개 실패해서 그냥 끝난 내용입니다. 그죠? 요건 48년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때 김구하고 김규식은 북한에 김일성하고 김두봉을 만나러 북한에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왜 남북 협상 이걸 한다고 올라갔다가 이 남북 협상이 4월 말에 실패해요. 이게 실패해서 김구하고 김규식은 이런 총선거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남북 협상이 결렬된다. 4월 말에 그죠? 실시되는 이거는 그래서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될 때는 이런 인물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1년 무엇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정권을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이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자 61년에 5.16 군사정변에 대한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죠? 5.16 군사정변. 자 그럼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와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5.18 광주 민주운동을 진압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바로 전두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죠? 80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80년에 전두환, 노태우 12.12 사태 이후에 12.12 사태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정권자들 특히 전두환이 실권자다. 그죠? 자,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견했다. 64년도부터 해서 73년도까지 요때 대통령, 그죠? 네, 박정희라 보시면 되고 10월 유신은 또 72년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차 헌법 개헌인데 다른 말로 유신헌법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유신헌법. 대통령의 그런 권한이 상당히 좀 강해지게 되면서 요때를 다른 말로 신대통령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이 아주 강해진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간선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선제라고 하는 게 나중에 뒤에 가서 1987년 요때 6월 민주항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요때 9차 개헌이 일어나서 요때 직선제로 다시 직선제 그 다음에 5년 단임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지금의 그런 현행 헌법이 바로 이 9차 헌법 개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일협정 얘기가 지금 나왔죠? 한일협정. 요게 이제 65년도. 요때 이제 체결이 되게 되는데 이때 한일 국교를 정상했다. 약 20년 만에 다시 국교가 좀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반대하면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또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게 6.3 시위 같은 게 있죠. 6.3 시위. 요거는 1964년에 이 65년도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렇게 6.3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굴욕 외교다. 그러니까 사죄도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지 돈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또 강조했던 때가 한일국교 정상화 이제 확실하게 되기 1년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6.3 시위 이런 단어.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9번 문제 한번 좀 풀어봤고요. 자, 10번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문화 문제가 좀 나왔는데요. 자, 가하고 나. 자, 그림에 상당히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가는 미륵사지 석탑인데,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있는 거고, 이건 무왕하고 관계가 있는, 서동료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무왕하고 좀 관계된 그런 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을 보시면 되고,
이게 원래 서탑입니다. 서탑. 2017년 가서 이제 복원이 완료가 되는 건데 서탑 말고 동탑은 거의 이제 평지에서는 이게 없고 지하에는 좀 이렇게 유물들이 좀 남아있고 뭐 이렇게 모양들 좀 있었는데 이게 처음 발견될 때는 이렇게 여기가 원래 목탑 자리고 여기가 석탑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석탑 하나만 서탑이라고 하는 얘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양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걸 뒤에서 보면은 이걸 일제시대 때 애들이 콘크리트 가지고 이 뒤에서 발라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워놓고 해서 상당히 흉물스러운 이런 거라서 이게 2017년 가가지고 이제 복원이 완료가 되는 서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 왼쪽에 있는 서탑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바로 전형적인 그런 안정감 이걸 가지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석가탑이 되겠습니다. 그럼 석가탑을 다른 말로 우리가 요거를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게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2층 기단입니다. 2층 기단부 위에 3층에 탑신부가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여기가 상륜부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된 게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그런 나무로 만든 활판 그렇죠. 목판 인쇄본이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경이 되겠죠. 여기서 발견됐다.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럼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와 같은 석조물은 그렇죠. 미륵사지 석탑은 요거는 목탑 양식을 띤 정말 잘 깎은 것 같죠. 그죠?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럼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이런 말 나오면 이거 하대거든요. 통일신라 하대니까 이건 백제 시대 때 내용이라고 해요. 백제 거. 그죠? 1번 확실히 틀렸고요. 자, 이번에 가는 중앙에 거대한 목탑 좌우에 있었던 석탑 중에 하나다. 맞죠? 그죠? 자, 그다음에 나에서 목판 인쇄물이 무정되는 그렇죠. 여기 맞는 말이고 나가 만들어진 시기에 인공석굴 사원. 그렇죠? 요거 만들어질 때 통일신라니까 관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굴암이 되겠죠? 석굴암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는 불국사. 불국사하고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점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김대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형적으로 틀을 딱 잡을 때가 거의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때가 이제 경덕왕 때쯤이라 보시면 되고 완성되는 거는 이제 해공왕 때쯤 돼서 완성되는 게 상당히 좀 강하지만 이런 석굴암과 불국사라고 하는 거는 경주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이면서 석굴암과 불국사도 역시 마찬가지 따로 또 요게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라 중대 때, 신라 중대는 요거는 빅뱅이다. 딱 생각을 해주세요. 신라 중대는 빅뱅이야. 보니까 뭔가 이렇게 탑 이렇게 많이 나오죠. 탑 맞죠? 그다음에 대성이 이렇게 나오죠. 탑 대성이. 그죠? 지드래곤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탑 대성 이런 용어 나오는 게 여기 중대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1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신문왕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물어봤습니다. 구주오소경 당연히 나오죠. 그죠? 구주오소경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국학 요것도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노비암검법과 과거제 이런 내용들은 특징이 요거는 그렇죠. 광종 때죠. 고려 광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요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관료전 지급했고 김음돌의 난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만파식적 이런 것들과 함께 구서당 십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1번 고려의 과거제도는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어졌다. 보니까 고려는 분명히 무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무과.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승과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고려 제술가는 유교 경제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보니까 제술가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뭔가 쓰는 거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사장학 뭔가 글 쓰는 거 이런 거니까
이게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준한다. 요거는 명경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죠. 자, 그래서 명경과 제술과 중에서 이게 더 우대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3번 보니까 조선시대 속과에 합격하면은, 그렇죠? 속과에 합격하면 백패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균관에 입학한다. 이런 내용을 좀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과 시험을 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그 시험, 대과 총 3번에 걸쳐서 치게 된다. 그죠? 대과, 요게 다른 말로 문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조선시대에는 양인과 천인을 제외하면 그럼 도대체 누가 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인들은 시험을 좀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죠? 4번은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래 그림의 대표적인 내용을 좀 물어봤는데, 이 목류도원도를 요걸 이제 그린 사람의 이름은요, 요게 안견입니다. 안견.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고, 언제 그렸느냐? 세종 때. 이 꿈을 이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세종의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도원입니다. 도원. 복숭아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놀았다. 도원에서 이 말이야. 이걸 안평대군이 꿈을 탁 꾸고 난 다음에, 야 안견, 내가 꿈을 꿨는데 너 내가 꿈 꾼 거 한번 그려줄 수 있겠니? 하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얘기하니까 그래 이렇게 돼서 걱정 마세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해서 그려진 게 이게 바로 목류도원도가 됐습니다. 이게 15세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거와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고사관수도. 나이 든 선비가 물을 바라본다. 그죠? 관수도. 이런 것들이 같이 15세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려졌지만 이 목류도원도는 그림은 안견이 그렸고, 그 다음에 글을 안평대군,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덴리 아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덴리대학교에 있어요. 일본의 덴리대학교에 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다. 알았죠? 덴리대학교에 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대동여지도가 완성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철종 때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이것도 이제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광해군 때, 광해군 2년에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이 동의수세보원이 여러분들 한의원 가고 이러면은 태음인, 태양인, 소민, 소양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데 이게 바로 가보개업 나오는 1894년. 요때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재마. 자, 그 다음 보니까 천문도와 새로운 역법서인 칠정산이 편찬했다. 보니까 천문 관측을 위해서 천문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크게 천문도 중에서 세종 때 만들어진 천문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하늘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자, 그럼 요거는 은하철도 999 생각하시지 말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태조 때 만들어진 그런 하늘의 별자리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의 천문도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흙 대리석에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그런 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종 때도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 세종 때 이런 걸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정산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칠정산. 이 칠정산은요, 아라비아의 그런 역법서하고 아라비아, 그 다음 원나라의 그런 역법서를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라비아의 그런 회회력과 원나라의 수시력이라고 하는 거를 믹스를 해서 이게 4편. 4편은 이 원나라의 수시력을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외편이라고 하는 거는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좀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편, 외편 이런 용어가 좀 나오면서 칠정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나라 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력 개념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런 한국 최초의 한국 역법서, 이게 바로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가 바로 세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에 자, 다음은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와 관련된 사료인데,
이와 가장 관계가 깊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국가 기강이 너무 무너져서 크게 무너져서 대대로 지어 내려오는 땅이 있는 집이 막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막 얘기 나왔는데 이때 지금 고려 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권세가 얘기 나왔고 사람들 막 땅 빼들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줬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전민변정도감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전민변정도감 이런 말이 나오면 신돈이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죠? 신돈. 공민왕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공민왕은 인사권을 장악하고 왕권을 제약했던 이 관청을 폐지하였다. 이 관청은 바로 요거는 정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죠. 그냥 정방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 공민왕 이 관청의 수장으로 권문세육과 관계가 없는 신돈을 등용했다. 이게 답인 것 같네요. 그죠? 요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자, 3번에 공민왕은 정도행성 인문소를 설치한 게 아니라 이걸 폐지했죠. 이걸 폐지를 했고 이 관청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예,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요게 폐지했다라고 가야 되겠네요. 이 관청 발판을 쌍성총관부와 탐라총관부. 이건 우리가 탈환하는 거는 맞지만 요거는 우리가 충렬왕 때 반환을 받죠. 이때 반환받는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와 이런 거를 점령하는 거는 관계가 또 없겠다. 그죠?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5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15문제. 자, 다음 유물들을 제작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발해 석등입니다. 발해 석등이고, 자, 보니까 여기 부처가 몇 명이 있어요. 큰 부처가 2명이 있죠. 그 이불이 2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불병자상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둘 다 발해 거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두시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진대법. 이게 이제 194년에 고국 천황 때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요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법이다. 이게 바로 진대법이다. 그죠? 요건 고구려 거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정당성의 수상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보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분명히 이건 답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삼성 육부 중에서 발해 우두머리 정당성, 여기 수상 이름이 바로 대내상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구서당 십정 이런 이름이 좀 나왔는데 요거는 통일신라 거죠. 통일신라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국의 남조 뭐 요런 얘기가 막 나오면은 요런 것들은 특히 고구려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보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이 왕은 이 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사. 앞에서 우리 배웠죠? 그렇죠? 칠정산인 것 같죠? 칠정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세종과 관계된 내용을 알겠느냐 이 말이죠. 자, 1번 육조가 담당 국무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보니까 이 내용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육조가 있으면은 이 위쪽에 왕과 육조 사이에 의정부는 잠시 쉬게 하고, 그죠? 의정부는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이런 거죠. 왕이 육조에게 얘기하면 육조가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형태죠.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세종 때는 의정부 활용을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때 가장 큰 특징은, 세종 때 가장 큰 특징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왕이 의정부에게 얘기하면 의정부 육조에게, 육조가 의정부에게, 왕이 이렇게 의정부 서사제. 요게 나와야 되는데 아깝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그러면 틀렸고, 그죠? 자, 2번에 낭사를 고쳐서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태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죠. 태종 이방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홍문관을 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바로 성종 때 집현전이 세조 때 불타니까 이런 걸 계승하기 위해서 홍문관을 만들었다. 이런 거였죠. 자, 충신효자 연력. 요걸 다루다. 삼강행칠도가 편찬된다. 이 당시에 김화라고 하는 그런 경상도 지역에 남자가 있었는데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충신과 효자와 연료에 대한 이런 내용을 삼강행실 도조,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죠. 그림도 있고 훈민정음도 있고
그럼 또 한 가지 더는 한자도 쓰고, 그죠? 이렇게 해서 3개로. 그러니까 글을 아예 모르면 그림 보고, 그 훈명하면 요거 보고, 한자면 한자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충신효자 연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강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삼강행실도 세종때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 자, 이름 한번 잘 보세요. 정도전, 권근, 성산문, 하위지, 박팽년. 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배웠죠. 자, 그러면 정도전은 분명히 훈구파. 그렇죠? 자, 권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훈구파. 성산문 같은 경우에는 하위지. 그 다음에 박팽년.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그리고 이제 성산문 같은 경우에는 또 세조 쪽에 나중에 붙어가지고, 그죠? 세조 쪽에 나중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인물. 죄송합니다. 성산문은 요것도 마찬가지 사육신이네요. 그래요. 신숙주하고 잠시 잘못 봤습니다. 자, 사육신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뭔가 이런 사람들 의리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느낌상으로 볼 때 살인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다 공통점은 훈구파다라고 하는 거죠. 훈구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사대적 중화 사상으로 기자를 존중했다. 자, 기자 존중과 관계되는 것들은 특히 16세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살인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기자실기 이러한 이의 작품 이런 것들 보면은 기자실기 이런 거 보면은 기자를 존중하는 기자가 우리나라를 세웠으니까 소중화 의식. 우리나라는 작은 중국이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좀 하게 되죠. 자, 이번에 의리 도덕과 함께 군사학과 기술학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군사학과 기술학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림이 집권을 딱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침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면 영조와 정조, 특히 이제 정조 때 또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도 발달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나라 예법이죠. 이거 반대로 예기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이게 바로 사림이 되겠습니다. 자, 잘 안 외워지면 사림은 3, 4자리 좋아하죠.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기 이런 의례서를 중요시 여긴다면 훈구파는 주례를 중요시, 주나라 예법 알았죠? 그래서 사장학을 중요시 여기니까 사장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사장학 글 쓰고 이런 거를 훈구파들은 좀 좋아하니까 사장님이 주례를 쓴다 이렇게 좀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성리학이외 사상을 포용한다.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가장 틀린 것처럼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8번은 이제 고대 국가의 통치 조직을 한번 잘 이해를 했는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자, 내용들을 쭉 한번 보니까 고구려의 이제 최고 관직으로서 볼 수 있는 자, 여기 상자평, 상대등, 시중 이런 이름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럼 요게 고구려에서 제일 최고의 관직이다 이렇게 하면은 대대로. 이 대대로를 다른 말로 나중에 망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망리지, 대대로 이런 이름.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거는 지방행정. 그러면 오부, 오방, 육부, 오주죠. 오주. 자, 육부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는 요거는 소지왕 때 가서 이런 육부 개념이 나름대로 중앙의 그런 육부 개념을 좀 다듬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방의 오주 이런 걸 다듬을 때는 또 지증왕 때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들어갈 거 삼경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22담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무령왕 때 만들어졌던 22담로 지방을 감시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한번 보니까 최고회의, 제가회의, 정사암회의, 그 다음에 화백회의가 있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정당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했다. 정당성의 장관 얘기하면 요거는 발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발해의 대내상 이런 사람이 있었죠. 자, 이번에 보니까 지방행정조직은 역시 그렇죠. 군사조직을 겸해야 되겠죠.
자, 이해를 욕을 못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방에 방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봐라. 왕한테 한번 물어보고 싸울지 안 싸울지 잠시 얘기 한번 해보고 기다려봐.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군사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을 같이 다듬은 이런 모습인데 나중에 통일이 되게 되면서는 시간이 지나면 도독 같은 통일 신라시대 때 도독은 좀 특히 좀 행정적인 요소가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의 모습은 전투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행정 전문가보다는 전반적으로 두 가지 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22담로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사와 관계가 없죠. 22담로는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22담로 왕족을 좀 파견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법 제정이나 시행규칙을 다뤘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려가면 나오는 식목도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8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는데 약간 좀 문화에서 취약하면은 약간 한 2면 정도 좀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잘 좀 다듬어 주시고 다음 7회차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